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음악치료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강은경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즐겁게 우리 음악치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매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부르는 노래, 모임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든지 야영장에서는 캠프파이어를 하죠. 그때 부르는 흥겨운 노래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줬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음악이 없는 영화, TV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가 없죠. 밀물, 썰물의 기분이나 긴장감, 그런 건 보통 음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음악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악 생활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할지라도 치료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 활동, 그것과 음악 치료의 근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치료는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햇빛 있어야지 인간이 살 수가 있죠. 맑은 공기도 있어야지 돼요.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햇볕을 쬐거나 산소를 마시는 것,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우리 치료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늘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여 마시지만 나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환자에게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통을 입에다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산소를 마시게 되는 경우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치료라는 건 특정한 필요가 있어야 해요. 그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치료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음악 활동은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떤 활동도 하고 활동의 중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진단 평가나 활동의 기준, 활동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어떤 진보라든지 상태의 기록을 가지지는 않아요. 반면에 치료는 어때요?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죠. 그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진단평가에서 치료 진보와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행태를 유지하도록 해요. 그쵸? 치료 프로그램이 아닌 활동은 되게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활동은 연결되지 않고 어떤 특정 기간에 일회성으로 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활동의 목적도 일반적으로 그냥 즐겁거나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는 되게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게 되며 그리고 활동을 인도하는 사람 역시 특별한 지식과 훈련을 받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치료는 어떨까요? 소수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치료사는 장단기 치료의 목적을 클라이언트와 의논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적용할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소정의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친 음악치료사만의 성공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음악치료를 정의하고 음악치료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대상 클라이언트를 위한 음악치료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음악치료는요, 음악치료사가 활동하면서 음악치료는 무엇인가 제일 처음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음악치료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음악치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가요? 저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음악치료가 뭐예요?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음악치료는 음악의 분야일까요? 의학 분야인가요? 하는 물음들을 많이 받아요.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악치료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겠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악치료 교육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그 개념에는 학회마다 큰 차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치료사에 의한 치료 활동과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 편승한 처방식 요법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기능이 연주, 오락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음악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치료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음악치료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음악치료를 실행하는 그런 대상자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정신질환, 발달장애, 노인질환 등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발달장애에서도 지적장애도 있고 자폐성 장애, 신체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음악치료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층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연령층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그래서 음악치료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음악치료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음악치료를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음악, 또 간단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죠. 여러분, 음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악은 어떤 거예요? 음악이 뭐예요? 자, 너무너무 어렵죠? 음악? 음악이 뭐지? 네, 음악치료사는 음악의 어떤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요소가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음색, 색이 어떤 형식에 주목하면서 대상자의 상황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기도 해요. 또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면에서 볼 때는 감상을 할 수도 있죠.
어떤 곡을 연주하기도 해요. 즉흥적인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 음악에 따라 움직이거나, 악보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악의 요소가 복잡해요. 음악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리고 치료 대상자의 특성이나 연령까지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음악 치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음악 치료를 학문과 임상 분야로 뿌리내리게 한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는 음악 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음악 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하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 치료사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치료를 받는 개인이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치료를 맡은 팀의 한 구성으로서 전문 음악치료사는 자신의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한 음악적 활동을 실행하기 전에 치료팀이 환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치료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먼저 참여하게 된다. 또한 실행하는 치료 과정이 효율적인지를 알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 또한 음악 치료를 완전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 치료는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것으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원이라는 말은 재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장애로 손상되었을 때 이것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심한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직장 생활 및 여러 사회적인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음악 치료를 통해서 어때요? 이전에 그런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료적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재활시킨다는 치료의 목적으로는 예로는 중풍으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행 기능을 음악의 리듬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죠. 그리고 유지라는 거는 특별히 노인 질환자의 경우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적 목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향상시켜주는 치료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애는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떤 현재 결핍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음악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초 생활을 위한 기술이라든지 학습을 위한 기본 기술, 사회 기술, 신체 적응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게 이런 예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적인 활동,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체, 정신을 복원, 유지, 향상시켜주는 그런 특정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음악치료는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음악의 전문 분야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음악 활동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네. 어떤 특정 곡을 연주하는 거, 그리고 즉흥 연주도 있겠고, 그쵸, 맞아요. 감상하는 거, 그리고 작곡하는 거, 악보를 읽는 거,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음악 활동, 그리고 음악 치료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거, 무브먼트까지도 포함해서 음악 활동이라고 봐요. 이런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음악 치료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니 부르샤라는 사람은 음악 치료를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음악과 치료라는 두 단어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음악은 어때요? 예술에 속한 분야예요. 치료는요, 과학이죠. 그래서 예술의 속성을 가진 주관성, 개인성, 창의성, 그리고 미가 고려되는 거죠. 반면에 과학은 어때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두통약을 주세요 라고 하면 처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두통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보편적이에요. 혹은 콧물이 나요. 그러면 콧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약을 주겠죠.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저 콧물이 나요. 라고 하면 똑같은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재현성, 그리고 지식이 강조되는 그런 치료 분야예요. 굉장히 상반되는 요소로 이루어진 음악 치료죠. 음악과 치료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음악, 그리고 치료사 간의 어떤 역동적인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봐요. 음악 치료에 내재된 이런 복합성이야말로 음악 치료의 매력이죠. 음악 치료는요,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게 음악 치료죠. 그래서 케니 부르샤라는 사람은요, 음악 치료의 정의라는 그런 책에서 음악 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음악 치료는 치료사가 환자를 도와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부르샤가 강조한 음악 치료는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즉, 음악 치료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치료를 실행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음악 치료가 체계적인 과정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모든 음악 치료사가 진단 평가 그리고 치료 계획 작성의 과정을 가져요. 또 부르샤는요, 이 책의 부록편에 40여 명의 음악 치료사와 각국 협회에서 내리는 음악 치료의 정의를 싣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음악 치료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네, 음악 치료는요, 병원에서 처음 발달하였어요. 그래서 적용 양식을 의학의 모델에 두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음악 치료는 행동 과학의 영역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죠.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변화는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큰 영역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자신감 향상, 사회성 발달, 대인관계의 능력을 증진, 운동 능력 발달, 학습 능력 증진, 정서적 발달 등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이 포함되죠. 그러므로 음악 치료는요, 한 분야에 국한된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접 학문의 광범위한 그런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리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여러 형태의 치료가 있으나 음악치료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치료적인 중재는 음악이죠. 그래서 다른 치료와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음악치료사는요, 대상자와 오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심리치료를 시도하기보다는 음악적인 경험을 통해서 대상자와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일단 치료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에 기능 재활이라든지 행동 교정에 속하는 여러 치료적인 목적을 음악 경험 과정에서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악 치료에서 어떤 대상자에게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음악이죠. 네, 음악은 굉장해요. 이러한 음악 치료는요, 되게 즐거운 그런 음악 활동 가운데서 개인의 치료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적 경험이 개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참여라든지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요. 이렇게 음악 치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해요. 첫 번째, 치료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이 설정되어 있어야 음악 치료로 봐요. 두 번째,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훈련된 음악치료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해요. 반드시 음악치료사에 의해서 실시돼야 음악치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은 반드시 음악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감상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연주를 하는 경험,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경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음악적인 경험이 있어야 음악치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음악치료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지 음악치료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음악 감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곡을 들으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막 났는데 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이거는 음악 치료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네. 나에 의해서 된 거니 음악 치료사에 의해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 치료가 아니에요. 네, 음악적 경험, 감상이라는 경험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이런 음악을 들어야지 하는 그 어떤 목적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목적.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지만 어떤 치료사에 의해 실시되지 않으면 음악 치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음악 치료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 치료의 목적, 효과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만납시다. 바이바이.